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오셨는데요.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위원, 중앙일보 심세론 여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뭘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추미애 과반 본선 진출입니다. 네, 좀 의외였죠.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다 이런 반응들이 한마디로 있었어요. 추풍 낙엽이었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냥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추풍 무섭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제 화요일 저녁에 경기지사 민주당 본경선 발표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캠프에서는 사실 진즉부터 과반 달성할 거라고 계속 공언해왔는데 사실 저희 기자들도 그 추미애 당선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육선의 추미애 의원이 결국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준호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정청래 대표가 처음이 민주당 공천 시작할 때 가장 빠른 공천 공언하고 공천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었는데 네. 이 스포츠 경기도 원래 의외의 그런 그쵸. 요인이 있어야 좀 재미있잖아요. 반전의 드라마 이런 게 나와야 흥행이 예. 더 많이 되긴 예,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민주당 경선에서 그동안 그런 장면이 좀 없었는데 추미애 의원이 1차에서 바로 본경선에서 결선 없이 과반 진출한 게 사실 조금 의외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결과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공천과 국민의힘 공천 양쪽이 또 시사하는 바가 커서 그럼요. 오늘 한번 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경기도가 어떤 데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광역단체가 16개,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서 16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경기도입니다. 서울보다도 많죠. 예, 행안부 네. 공식 통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국내 인구가 한 5,100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 5,1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4분의 1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380만 명 정도 나오고 있고 서울은 아직 1,000만 명이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930만 명 정도인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선거 지형으로 보면 가장 많은 유권자, 전 국민의 4분의 1이 모여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경기도인 셈입니다. 그렇죠. 예, 민주당에서는 그리고 또 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누가 후보로 확정되느냐는 정치적 함의가 보다 큰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역시 요 직전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경기지사 출신이죠. 그리고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 민자당 시절에 이인재 그리고 뭐 한나라당 시절 손학규 등등등 경기지사는 사실 이제 대선 후보급 굵직한 정신을 배출하는 자리입니다. 김문수 의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당 경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결선 없이 한 번에 과반 득표했다는 거는 민주당 진영에서는 그만큼 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역 경선에 강하게 작용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법사위 기사 진짜 지난 8개월간 많이 쓴 것 같아요. 예, 이 법사위에서 모든 정치 이슈에 계속 중심에 있었고 뭐 소위 이제 검찰청 폐지법,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뭐 법의 곡제 이런 검찰 사법 개편안 처리에 앞장서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만큼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한 그 추 의원이 본경선에서 저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항상 법사위 나오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고 양쪽 이제 여당 야당이 좀 많이 싸움을 보이고 시끄러워지고 뉴스 메인을 장식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강성적인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반으로 득표해서 한 번의 결선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결선 투표 없이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이 정도까지였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정말 같아요.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는 네. 그 충격적입니까? 예. 충격적인 아니 이게 그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아 민주당이 이런 지금 당원 구조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요 직전에 있었던 후보 토론회였어요. 그 후보 토론회에서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게 그 추미애 후보는 경기도 현안은 거의 얘기를 안 하거나 그 관련되면 다른 후보한테 다 이렇게 뒤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박원석 그 진보 진영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분은 추미애 후보가 이렇게 깡통인 줄 몰랐다. 아예 대놓고 직격을 했고요. 그다음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의 후보 이분도 또 뭐 방송 나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현안을 이렇게 모르거나 안 다룰 수 있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압승을 해버린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 당원들이 경기도지사를 뽑는데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국회에서 국민의힘 상대로 막 그냥 아주 엄청나게 싸우고 특히 검찰 개혁 사실은 검찰 없애버리자 이런 분 이거 갖고서 사실 경기도지사를 뽑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사실 그 싸우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하는 자리인데 여기까지도 지금 굉장히 정치적 지금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글쎄요. 법사위원장을 해서 많이 바쁘셔서 그런지요. 경기도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긴 있었어요. 한준호 의원도 지적했었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건 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법사위원장 할 때부터 그 얘기가 많았어요. 지금 다 여기 지금 법사위 사람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지방선거나 뭐 하여간 선거 대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런 거 막 이제 막 국민의힘 공격하고는데 뒤에서 보좌관들이 계속 찍어대고 뭐 이러잖아요. 네네. 결국 지금 이게 효과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민주당 경선이 예비 경선을 한번 거치고 그다음 본 경선에서 결론이 난 건데 예비 경선은 당원 100%로 지금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5명에서 3명으로 압축할 때는 당원 100%였는데 지금 본 경선은 여론조사 50%가 들어있어요. 당원 50%, 여론조사 50%니까 이 당원 처음 예비 경선에서 추미애 캠프에서는 그때도 우리는 과반을 이미 좀 넘었다. 본 경선 1차에서 결선 없이 투표 종료할 거다라고 공언을 하긴 했지만 네. 예비 경선에서는 당심만 한마디로 100%가 반영되는 반면 본 경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도 절반 있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도 결선을 갈 거란 예상을 다들 그렇죠. 했던 거죠. 그건 근데 그거예요. 의외로 이제 이게 50%가 본 경선에서도 과반 넘어버리면서 한 표에 끝났는데 방금 이제 그 법사위 강성임 씨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좀 이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조사긴 한데 STI 조사였는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했던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 대상 조사했을 때 추운 비호감도가 47.8%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당원에게 환호받는 것보다는 훨씬 비호감도가 큰 게 아니냐라는 우리가 관측이 있었는데 이 취재하다 보면 사실 당 내에서도 저희가 여기서 실명을 막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추미애 법사에 대한 우려나 좀 비호감 같은 그런 기류가 민주당 안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해서 너무 무섭다, 너무 일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사위원장이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당내에서도 적진 않았기 때문에 이 추미애 의원이 정말로 결선 없이 바로 한 큐로 끝날 거라는 생각들을 다들 안 했던 상황은 맞아요. 근데 네네. 그리고 또 구도를 살펴보면 어쨌든 김동연 지사가 현역 지사였잖아요. 현역 지사죠. 그러니까 예. 현역 프리미엄이 있고 또 한준호 의원님 지난번에 여기 모셨지만 이 어쨌든 명픽, 친명. 그죠? 친명 예. 선명성이 굉장히 드러났고 이 작년에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정청래대 박찬대 구도였을 때 사실 의원들은 대다수가 박찬대 후보를 당시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 요 경기지사 국면에서도 의원들의 표심은 사실 한준호 후보로 많이 몰렸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후보가 정말 저력을 보이면서 한 번에 본선 아니 투표를, 그러면 예. 이게 지금 득표율이 어떻게 되는? 이거 득표율은 공개가 안 되는 예, 거잖아요. 본경선도 사실 이 득표율 자체 공개하지 않는데 네. 어제 추미애 후보가 이 당선 그 후보 확정된 다음날 아침에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들에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네.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예비 경선 때보다 더 뜨겁게 권리당원이 뭉쳐서 나에게 지지를 보내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높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당심 100%였을 때 과반이 뭐 넘었다고 본인 주장하는데 그때의 그 퍼센테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비 경선 때보다도 본 경선 때의 당원 득표율이 내가 더 높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 민주당이 지금 경선할 때 여성에게 가산점 10%를 줍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그래서 이 경선 진행할 때부터 아니 사실 육선이시고 굉장히 정치 선배시잖아요. 대선 예. 후보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분한테까지 우리가 10% 가산점 줘야 되냐라는 일각의 불만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정리되고 야, 10% 는 10% 엄청 받으셨거든요. 지난번에 네. 한준호 후보 여기 나와서 네.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기계적인 적용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추미애 의원님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세요. 그게 아니어도 나는 근데 과반 그거 없어도 달성한다. 과반 이상 득표했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그렇게 거죠? 말씀을 하세요. 그 그런데도 캠프에서는. 불구하고 네. 루머는 과반의 턱걸이를 하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가산점이 붙어서 됐다.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이걸 안 밝히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안 밝히나? 이게 사실은 뭐 당연히 저 공정 투명하게 했겠죠. 그러면 그냥 밝히면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2, 3위 후보가 뭐 이른바 좀 속된 말로 쪽팔려 할까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그게 뭐가 어때요? 보다 어차피 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은 심판받는 건데 왜 개표 현황을 안 밝히는지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이게 안 좀 됩니다. 사실 논란을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빠른 경선을 진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논란의 소지를 없애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득표율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추미애 의원의 승리 요인으로 한 가지 더 지금 당내에서 지목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여권에서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불리고 있는 김어준 김어준 씨의 씨. 영향력이 아.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이 세 명의 경기지사 후보를 그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 직전에 이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명에 대한 김어준 씨의 이 온도차. 방송 톤 앤 네. 매너가 상당히 온도차가 온도차가 났어요. 확연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한테는 뭐 예를 들어 사실 한준호 의원님도 50대인데도 뭐 커리어에 비해서 너무 일찍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또 심지어 이제 김동연 지사한테는 뭐 이재명 측 인사들이 경기도정 구성에서 이번에 배제된 게 아니냐 이런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오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추미애 의원님 나오셨을 때는 위기에서 안 흔들리시는 건 제가 진짜 잘 압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택하신 거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등등 상당히 호의적인 분위기로 흘러갔고 저희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이 김어준 씨 유튜브를 보면은 그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밑에 강성 지지층들의 네. 열화 같은 댓글과 이 게시판 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추미애 과반 1차 달성은 결국 김어준 픽의 승리가 아니냐라는 그렇게 해석이 생각할 여권 내에서 수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신경들이 그래서 지금 이 어제 흔들흔들하죠. 결과를 보고 아주 예. 그 고민과 네. 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지금 곤란해하고 있어요. 오늘 서울시장 발표잖아요. 서울시장 발표하는데 가야 근데 되는데 또 예, 정원호 구청장까지 네. 약간 흔들린다면 아니 여기다가 진짜 지금 보면 예, 재밌는 이렇게 게 정원호 구청장이 최근에 이제 정원호 후보죠 이제는 정원호 네. 후보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안 좋은 악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진보 진영 스피커인 김어준 이분이 좀 이 속된 말로 쉴드. 아니 뭐 그게 그렇게까지 논란 되느냐? 이건 좀 달려봐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전혀 없죠. 지금 정원호 안 도와준다는 아니요, 거예요. 근데 어제 네. 정원호 어제? 후보가 마침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정원호 후보 방송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근데 김어준 방송에서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정원호, 박주민, 전현희 이렇게 세 사람인데 그 세 명 중에 경기지사 경선 때처럼 어느 한 후보에게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은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네.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정원호 후보가 어제 이제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이 정원호 후보가 최근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그렇죠. 네. 오세훈 시장을 동시에 거론하면서 그렇죠. 대권 후보 대선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시장 하면 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이렇게 질책하는 듯하면서 그거 꾸짖듯이 얘기했죠. 꾸짖듯이 예, 얘기했어요. 이거 날카로운 질문. 우리 네. 지지층에서는 그 발언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해 보라는 취지로 기회를 줬고 거기서 정원호 구청장이 그 자기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하고 나서 바로 그 페이스북에도 사과의 글을 또 별도로 게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미애 당선을 계기로 김어준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딴지 민심이라고 부르는 이 친김어준 진영의 영향력이 확실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정원호 후보도 스탠스를 바꿨다고 볼 수 그 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그래서 스탠스를 바꿨지만 이미 기스는 속된 말로 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 흠집이라고 정원호 좀 이분은 이제 표현해주세요. 주로 구청장으로 행정 능력, 실력 네. 이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명 명픽이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결국 발목 잡힌 게 뭐예요? 당성. 그 박원순으로 상징되는 전통적인 민주당의 이념. 이거에 지금 굉장히 부실한 후보다. 이거를 사실 그 직격한 거예요. 얘기는 네. 본선에서 나왔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될 그거 텐데 그렇죠. 네. 지금 당내 경선이잖아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네. 어제 당연히 네. 저 당성이 이제 당성에 투철한 핵심 지지층 결집해서 상당히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늘 서울시장 아주 이게 발표에도 영향이 있겠네요. 어제 바로 그 경선 전날에 네. 김어준 씨가 이 정원호 후보를 불러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사과까지 받아낸 거 다분히 어떤 그 본인만의 지금 어떤 그 이제 선거에 생각이 있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가요? 이게 보면요, 굉장히 지금 재미있는 게 명픽 후보들이 지금 픽픽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전이 지금 한준호 결국 이제 패배했죠. 자, 그다음에 지금 정준호 이분도 지금 갈수록 악재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김어준 프로에 나와가지고 부족한 당성 지적받고 바로 사과했지 정원호 않습니까? 후보,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명픽 후보들이 지금 이 생각만큼 안 돼요. 그 쉽게 말하면 이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 이재명 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엄청난 대통령인데 정작 대통령이 지금 블레싱한 후보들이 네네. 당에서 생각만큼 힘을 못 받고 있는 현상.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도 오늘 과반으로 끝날 거란 얘기를 네,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정원호 네. 캠프에서도 요즘 이번에 과반 끝날 이상해서 것이다. 결선 안 예, 간다. 추미애 네. 대표 때 추미애 의원 때처럼 결선 없이 오늘 끝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민주당이 서울시장이랑 그러면 부산시장 후보도 그렇죠. 예, 네. 경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이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대해봐야겠네요. 저는 네, 부산시장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당선들.
근데 그쵸. 그거는 뭐 많이들 네. 맞출 수가 근데 있겠죠. 어제 되게 재밌었던 장면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어제 추미애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끝내고 갑자기 기자단에 즉석 공지가 된 거예요. 박주민 후보가 추미애 의원과 국회 소통관 앞들에서 깜짝 티타임 즉석 커피를 마신다. 그거 사실 기자들 와서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예, 그래서 정말 취재진이 쫙 깔렸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어제 추미애 의원님이 이제 그 하얀 색깔 이제 정장을 서프라이즈 화이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여성들이 여성 정치인들이 자주 입어요 하얀 색깔 위아래를. 그래서 입고 이렇게 쫙 걸어 오셨어요. 그 기자회견 마치고 이렇게 퀸, 얼굴 얼굴에 퀸 아니야 퀸? 얼굴에 만연한 미소를 띠고 걸어 오셨는데 박지민 의원님이 다 그 1층에서 자기 검은색 정장을 딱 입으시고 이야. 기다리다가 정말 90도로 여왕님 폴더, 걸어 오시는데 폴더. 90도로 딱 폴더 인사를 인사. 하시고 하신 말씀이 항상 검찰 개혁 등 이 당 개혁 과제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강성 지지층한테 굉장히 소구하는 모습을 그렇죠. 네. 박지민 의원도 나름대로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박주민 의원의 내심이 뭔지 궁금한데 이제 급하긴 네.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좀 이재명 대통령의 칭찬을 받기를 굉장히 원하셨고 그리고 칭찬을 받으셨던 그러나 거고. 구도는 지금 명확히 네. 물론 다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은 전현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친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가 네. 지금 본인이 검찰 개혁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뭐예요? 검찰 개혁 좋지만 검찰도 살려줄 건 살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추미애 지금 후보는 명백히 그 검찰 개혁 확실하게 해서 검찰을 사실상 없애버려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이제 돌진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 냈잖아요. 집권 세력 됐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네네. 그게 지금 추미애, 김용민 등 강성 지금 법사위 민주당의 검찰 개혁파를 향한 메시지라는 건 공지의 사실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박주민 후보가 검찰 개혁 잘 해내신 우리 추 의원 정말 제가 뭐 경아드립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는 네. 본인도 거기에 식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이게 지금 친청, 친어 이게 지금 사실상 박주민 이제 본인이 그렇게 포지션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김어준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고 이제 이거 오늘 그래서 과연 이 당성 결과. 요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거 굉장히 관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일단,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추미애 의원님이 강성이다 보니 반대 지지파 분들에게는 좀 약간 어느 정도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호재가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완전히 인물난이에요. 예, 그 추미애 의원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불경기야 불경기. 네. 추미애 의원님 후보 확정된 날에 네네. 그날 바로 공관위에서 추가 공모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옛날에 그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후보로 나왔을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대선 후보로 네. 추윤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힘 진영에서 나온 말이 추나땡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그렇죠. 있어요. 추미애 맞아요. 나오면 기억나요. 땡큐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추미애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 큰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기에 추미애보다 합리적이고 부드럽고 호감이 가고 그리고 추미애 후보만큼 인지도가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만 한다면 경기지사 해볼 만하다. 지금까지 굉장히 캄캄했는데 경기지사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건 그렇군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소위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없어. 안 나온다? 쉽게 예. 말하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 양양자 물론, 후보가 아니, 되면 약간 좀 그거는 구도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양자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미애 의원이 됐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명도가 있고 그런 분들이 더 나와서 경선도 좀 하고 분위기도 한 다음에 양양자가 되는 것과 그냥 지금 없어서 양양자가 되는 건 그건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닌 말로 좀 전에 지금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양양자도 좋지만 양양자 이상으로 지명도 높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나와서 흥행판을 만들면 이게 정말 뭐 여기는 경기도에서는 어쩌면 의외의 소득을 누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오죽하면 지금 누구죠? 조경태 의원이 오늘 장도영 네가 나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경기도에는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양양자나 지금 누구죠? 함규진 이런 분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 이번에 국민의힘 찍고 싶어도 장도영 취재 유지될까봐 못 찍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은 이렇다고 봅니다. 제 언론 평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를 공천하는 것보다 장동혁 대표가 내려오거나 이선 후퇴하는 게 경기도지사 전에 최대의 지금 카드가 될 겁니다. 네. 모든 결론 다 그쪽으로 가네요. 요즘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천될지도 민주당 오늘 서울시장 경선 결과
결선 없이 끝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기도 네.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자,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는요. 오늘 요 이야기에 약간의 좀 연결이 연장선이 되는 거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뭐 친명, 친청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요 네. 상황들. 특히 대표적인 또 친명으로 불리시는 그렇죠. 의원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한번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모셔보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질문들 지금 바로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